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장관 발언도 있었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만능입니까?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에 해양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IAEA를 못 믿겠다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억식으로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국민의 불안, 불신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IAEA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과학적 근거는 인정하자는 정부 여당과 못 믿겠다는 야당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설명을 드릴까요? 알프스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 이런데도 보고서를 믿냐? 국민의힘에서는 방류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다. 국제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구장훈 차장, 네. 조금 전에 과학이 만능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과학이 물론 맞는 건 아니죠. 100년, 2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하경 의원의 그 지적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단지 그냥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라,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저지해라, 이렇게만 요구를 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는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그 방류 기준에 부합한다라면 방류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것도 야당에서만 지금 저렇게 강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과연 IAEA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과학자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보완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한다라면 현실성이 있겠지만 그 보고서 자체를 난 못 믿겠다, 근데 이렇게 간다라면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건 지루한 이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하경 의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물질이 200개고요. 방금 장관께서 이야기한 60여 개는 도쿄 전력이 파악한 물질이겠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과학적이냐 아니냐 따집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것은 과학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이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뭐 선택적 과학이에요? 네, 저 환경부 장관이 화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하경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200년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책임질 거냐,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하경 의원께 묻고 싶어요. 지금 이게 200년 뒤가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 우리 횟집이 피해보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당장 횟집이 매출이 줄고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 위험,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괴담을 퍼뜨리면. 저는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지금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아니면 전부 이게 깡통 보고서야, 백지야, 제대로 정치 보고서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사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IAEA 보고서를 11개 나라가 참여했고, 그 중국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했잖아요. 그리고요, 이미 유럽은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부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IAEA를 신뢰하고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게 유독, 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장기적으로 해제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게 국제 규범이다. 저는 이를 보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수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면 우리도 이게 G7에 준하는 선진국가 아닙니까?
이제 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의해서는 좀 우리나라와 그 오염수가 도착하는 시간의 시차도 있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또 수산물의 위협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산물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야당 의원들이 한 2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네. 이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러.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방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사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폄훼할 수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IAEA 보고서는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받은 기관에서 낸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정밀하게 검진이 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처럼 나온 직후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찬찬히 봤더니 알프스의 성능 검사, 왜냐하면 알프스를 거쳐서 이 다핵종 위험 물질들이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의 성능 검사가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제기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도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무려 이 오염수 처리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겁니다. 일본의 최종 보고서, IAEA 보고서도 일본의 최종 보고서를 사후 검토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일본의 최후 보고서에서도 어류 농축 개수, 그러니까 이 오염 물질이 어류에 축적되는 그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측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IAEA 보고서에도 빠졌죠. 그렇다면 방류만이 제1의 대안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5가지 방안이 논의됐거든요. 그중에 제일 일본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게 직접 방출이었던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엄호만 하는 것이 국민 설득에 가깝게 가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